더 쉽게 말하면은 부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부자. 그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네. 그런 식으로 사업이 그냥 바로 추진이 돼요.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은 신차장기 렌트 리스 전문 기업 렌트나라 코리아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운을 전해드리는 더 석세스 앤 포춘 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생각 정리 전문가 복주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시나요? 요즘에요? 요즘에는 이제 네 번째 책 나와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원래 책 쓰기 전에는 이 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서 어떻게 이 책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무려 4권이나 썼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정리라는 이름으로 3권 내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을 4권 쓴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이 4권을 쓰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시간을 가지나요? 정리를 우선 진짜 많이 하고요. 정리를. 생각 정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에 대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덕후예요. 생각 정리 덕후. 생각 정리를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요? 주제별로 일단 다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존의 생각 정리 스킬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생각 정리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단순히 그냥 명상, 혹은 생각 비우기, 혹은 기록 메모, 다이어리 쓰기, 이 정도 이제 생각했단 말이죠. 좀 더 나아가면은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이런 생각 정리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죠. 보통 이제 생각 정리하면은 뭐 일기장에 좀 이제 아이디어 적어두기. 그쵸, 예.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 정리라는 그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비우기, 버리기 측면, 그러니까 생각 비우기 측면은 1단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단계는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그런 방법들이 기록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거, 가령 뭐 에버노트 같은 데 보관하거나 바인더에 우리가 생각을 막 보관하잖아요. 그런 정리도 있지만 제가 공부하는 정리는 생각 설계 측면의 정리, 설계. 그리고 생각을 전달하는 정리거든요. 가령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기획을 할 때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문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런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있고,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듣고 있고, 논문이라든지 여러 자료라든지, 혹은 제가 직접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 서비스 기획하는 거, 웹 서비스 기획, 그러니까 UX, UI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직접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 정리가 다 필요하거든요. 가령 홈페이지 메뉴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혹은 뭐 하나의 어떤 그 웹사이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객 입장에서 어떤 동선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생각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주제를 좀 체계화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이잖아요. 생각 정리 스킬이. 예. 이거 냈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이게 2016년도에 쓴 책인데, 5년 전이네. 그렇죠. 2017년 1월에 나왔던 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2016년 12월 26일. 2016년 2월에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이런 것보다 강연 열풍이었어요. 세바시, 테드, 세바시나 그런 거. 막 이런 강연 열풍이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강연가가 여전히 꿈이었고. 원래 강연자가 되고 싶었고, 네, 책이 그 강연을 하다 보니까 쌓였던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내게 됐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건 원래 강의를 통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 정리 스킬 책을 쓰고 나서 강의를 한 줄 아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생각 정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능 기부 형태로. 재능 기부터 돈을 안 받고. 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생각 정리하는 방법 알았는데 한번 알려줄까? 내가 이번에 마인드맵 하는 거 배워왔는데 한번 알려줄까? 이번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내가 배워왔는데 알려줄까?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알려줄까라는 그 마음. 원래 정리를 잘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원래는 잘 못하셨고. 전 진짜 정리를 잘하고 싶었지만 못했었고,
가령 지금은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 교육도 하고 있고 저자 강연도 하고 있고 엄청 많이 하시죠, 강연? 많이 하죠. 그런데 말을 잘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면은 이렇게 대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그리고 막 정리가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나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걸 좀 느낀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구나, 그런 거. 좀 되게 오래 전으로 돌아가요. 유치원 때로 돌아갈게요. 그때 이젠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웅변학원을 갔었는데 아, 어렸을 때 웅변학원 다녔죠. 아, 맞 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웅변학원 다녔다고. 웅변학원을 갔는데 언제까지 갔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웅변학원 아, 다녔거든요. 오래 다녔네요. 네. 근데 그 웅변학원을 다니면서 대회를 나가요. 근데 그 목소리라든지 뭐 발음, 발성 이런 거를 선생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대본은 이제 잘 외우고 틀리지만 않으면 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통일부 장관상까지 받았어요. 아, 진짜? 예. 대단하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정작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국어 시간에 발표를 시켜요.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예. 근데 말을 못 해요. 토론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장 이유 근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콤플렉스인 거예요. 아,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네. 넣어서 말하는 것만 했던 거구나. 예. 그러니까 웅변을 할 때는 분명히 상을 받아요. 거의 이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아요. 대통령상 바로 아래 상이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준 대본은 잘 외워서 말을 하는데 이게 정작 내 생각과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콤플렉스였고. 근데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말을 잘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요. 할 말도 있어. 근데 말이 안 나오니까 짜증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맞아요. 예. 게다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연극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이 있을 때 뭐 검사 역할도 해보고 변호사 역할도 했어요. 그런 이미지 잘 어울린다. 되게 잘했어요. 사기꾼 목사 이런 것도 했었어요. 예, 근데 진짜 잘했어요. 연기를 할 땐 잘하는데 대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네. 웅변이나 그 연기는 전부 다 대본이 있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방송도 이제 했었어요. EBS에서 교육방송 진행자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본을 주는데 대본이 있을 땐 또 잘해요. 근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콤플렉스여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항상 꿈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제 수련회 딱 통기타 하나 들고 막 올라와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막 멋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막 레크레이션 강사 그걸 멋있게 본다니 대단하다. 진짜 멋있었어요.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막 이러고 약간 동기부여도 해주고. 올라오자마자 통기타 치면서 막 웃기고 울리고 감동하고 하는데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 저 사람은 대본 없이도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동경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원래 이제 웅변이나 연기나 대본이 있는 건 잘했는데 자기가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학교 때는 교수님들한테나 아니면 그런 자기가 먼저 재능 기부처럼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 되는 다리가 있죠. 예. 그 다리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말 잘하려면 뭘 많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멘토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교감생님께서 책을 읽어라 해가지고 진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큼 읽었어? 25살 때 1000권 독서 리스트업이 있어요. 진짜? 띄워주세요 화면에. 1000권? 그 1000권. 대학생 때?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책을 읽었는데 읽어도 뭐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인풋만 엄청.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콤플렉스가 더 심해지는 거야. 난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이게 또 머릿속에 안 남고 사람들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까?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 1000권이나 읽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너무 막 비효율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생각 정리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생각 정리라는 키워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 정리라는 그런 키워드를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마인드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들어왔고 눈에. 거기에- 책에서 본 거예요, 마인드맵? 책에서 봤죠. 예, 그러니까 뭐 생각 정리하는 도구가 있으니 마인드맵,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리를 한번 해봐라. 해서 해봤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음 장으로 딱 펼쳤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대요.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구현한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은 진짜 정리가 잘 된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 무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생각 설계라는 게 있구나. 생각 설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걸 넘어서 생각을 내가 건축가처럼 이렇게 건축 설계도 만들듯이 머릿속 생각을 이렇게 막 구조를 짜고 논리를 만들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청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왜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이제 갈증이 있었던 차에 생각 정리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인드 맵을 접한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한다는 표현은 평소에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생각이 좀 정리 좀 해야겠다. 뭐 생각이 어지럽다 얘기는 하는데 생각을 설계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재밌고 흥미로운 거거든요. 생각 설계.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생각 설계. 생각 설계하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는 기획서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한다, 홈페이지 기획한다, 아이디어 구상한다, 사업 구상한다, 계획 세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종이에다가 그냥 계획을 적는 거에서 끝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딱 백지 하나 딱 펼쳐놓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면서 적는 건데 여기에서 이젠 진짜 정리를 잘하고 이젠 전략적으로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정리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즉 거고. 공식으로 만든 게 생각 정리 스킬이 되는 건가요? 공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진짜 머리를 잘 쓰는 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 가령 저는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분들 대상으로 마인드맵과 사건 요약과 마인드맵이라는 주제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뭐 취조를 할 때 질문을 하겠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막 타이핑하면서 막 정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매핑으로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원래 했던 생각법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이제 기록을 넘어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과 이 상상 그 사이에서 사다리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생각 설계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복주환이라는 이 사람 자체도 네. 생각 정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일 처리 속도가 다른 분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빠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생각 정리를 한 덕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생각 정리 스킬이 탑재되어 있고 가령 이제 같이 아이디어 기획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막 3, 4일 걸릴 수 있는 그런 얘기 혹은 더 느리신 분들 일주일 걸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기획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여러분도 이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든 뭐든지 어떤 뭔가를 하나 개발하려면 가장 처음이 이제 기획인데 네. 기획을 할 때 생각 정리를 하면은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죠. 특히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디지털 마인드맵과 같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은 훨씬 더 처리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화가 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락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령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기획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그림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근데 그거를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말하는 이 생각 정리 스킬은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혹은 디자이너들이 포토샵 다루거나 아니면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어 프로 다루듯이 저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디지털 마인드맵은 제가 가장 강추하는 생각 정리 설계 도구인 거고, 국내로 약 300여 가지의 생각 정리 도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이거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데 이 300여 가지의 도구들의 핵심 원리가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쉽게끔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기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수학 기법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엑셀로도 정리를 하잖아요. 만다라트라는 그 목표 달성 기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매트릭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트릭스 기법. 그럼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은 빈 칸을 채우는 심리를 활용해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빈 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죠. 비어 있는 거를 네. 완성시키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생각 정리는 한마디로 매트릭스, 표 채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 정리를 잘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은 마인드맵이나 로직 트리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쉽게 설명이 되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칠 때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본인이 책을 쓸 때는 그 생각 정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맨 처음에는 컴퓨터로 하지 않고 저는 손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느리게 생각을 하고, 어떤 주제가 이제 발상이 되면은 만다라트라는 툴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생각 정리 스킬 맨 앞에 있는 이 내용인데, 이렇게 이게 만다라트인 거죠? 네, 만다라트.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아트 기술의 합친말인데, 가운데 생각 정리 스킬이 있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추천 툴까지 이렇게 전체 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물론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제 발상했을 때와 책이 이제 완성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지 이거를 손으로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마인드맵 R마인드라는 그 툴을 활용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에 어떤 내용을 이제 담아야 될지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적어요. 예를 들어서 1장에 생각정리 필요성이고 2장에 생각정리 도구다. 그럼 2장에 생각정리 도구에서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담고 싶은지, 마인드맵, 만다라트, 로직 트리.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열을 해요. 마인드맵의 유래, 이론적인 내용, 방법, 사용 사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를 치면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글을 또 써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구조와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문장을 써요. 근데 보통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대로 문장형, 즉 서술형 방식으로 내용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뼈대나 그런 걸 잡기 전에 살부터 붙이는 그런. 예,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장형, 즉 서술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수식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핵심 메시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꾸밈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수식어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뼈대부터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책에서 보니까 사실 생각 정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좀 머리가 복잡할 때 생각을 정리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인인데, 보니까 적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뭐 심지어 돈 버는데도 맞아요. 생각 정리를 쓸 수가 있고, 시간도 가계부처럼 생각 정리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생각 정리를 돈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그 생각 정리 컨설턴트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 정리 컨설턴트.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네. 공간 정리 컨설턴트는 많이 들어봤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네. 뭐 청소도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해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공간을 꾸며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각 정리 컨설턴트요? 기업에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업의 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분들, 작가분들, 혹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임원, 더 쉽게 말하면은 부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부자. 부자분들. 솔깃하네요. 부자.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음.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부자는 특징이 행동이 아이디어도 엄청 많은데 빠르다. 행동이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다. 근데 그 행동이 어느 정도 빠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종로잖아요. 종로에 어떤 아이템을 팔면은 좀 사업이 잘 될까요? 도시락집. 아 그래요? 도시락집을 잘 못 봤어. 음. 그러니까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간편식. 이렇게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부자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옆에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 도시락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되게 좋겠는데요. 아 근데 여기서 무슨 도시락집이에요, 식당도 많잖아요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 좋네요 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진짜 돈을 잘 버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찐부자. 잘하시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잘 되겠는데? 잠깐만 이러고 도시락 업계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 있죠. 바로 전화를 걸어요. 진짜 대박. 혹은 관련된 사람들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주하나, 너 도시락업 하고 있지? 여기 종로인데 여기서 하면 할만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형님 이러면서 바로 체크하는구나. 팩트 체크. 자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또 알아봐줘요. 전화가 와요. 대박. 종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야 내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괜찮은 대표랑 같이 있는데 하나 하자. 예 형님 바로 이렇게 돼요. 실행력도 있고 돈까지 있으니까 바로 이제 네, 그리고 인맥도 있고 인맥도 이미 있고.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잠깐만 하고 뭐 하시냐면은 갑자기 핸드폰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핸드폰 뭐 하시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몇 분 안 돼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카톡방이 만들어져요. 진짜? 한 5명 초대해요. 진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아이디어 낸 핵심 사람. 만드는구나. 네. 그리고 이거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필요한 핵심 인재들을 모으고 안녕하세요. 도시락 사업 지금 기획 뭐 방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대박. 시간 되는 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네. 그런 식으로 사업이 그냥 바로 추진이 돼요. 근데 왜 생각정리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시냐 이거죠. 행동력이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잘해요. 생각정리도 되게 잘해요. 행동이 빠르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의사결정이 빠르다라는 거고 머릿속에서 생각 정리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두뇌 거예요. 회전이 되면서 엄청 빠른 거예요. 쓸만한 아이디어만 딱딱 골라내는 건가? 그런 감들이 되게 살아있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한다 안 한다. 흥미로운데?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워낙 많이 성공해 보신 분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것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왜 이런 컨설팅을 받으시냐면은 그런 분들조차도 이게 이제 감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시키고 싶은 거구나. 그쵸? 내 생각을. 그러니까 혹은 감으로 이루어져서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거나 아니면은 나는 되는데 직원들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네. 나 말고 직원들이. 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화. 방법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리는 안 되는데 행동력이 빠르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행동력이 빠른 분들이에요. 진짜 그거는 만국 공통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행동력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약한 점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행동을 이제 나가야 돼. 글로벌로 이제 막 진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여 단계인데 이 단계들을 이제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이제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직원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기획서로 뭐 정리해 드린다든지. 이거 보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너무 이제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뭔가 답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자기는 모른다거나 또는 나는 아는데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어려운 그럴 때가 있는 정확한 그런 방금 똑같은 그런 어떤 고민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지금 크리에이터 분 중에 250만 크리에이터인가 회사원 A님. 진짜 최서희 대표님. 저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정리가 되는데 우리 PD님들이 나처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교육을 해드렸던
그런 그럼 어떤 교육을 해드리나요? 기획을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컨텐츠 기획? 예, 콘텐츠 기획. 근데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형식지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제 그 영업 비밀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알려줄 수 있어요? 우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디지털 마인드맵, 알마인드라는 툴 이게 아, 그 툴을 써서 다 해드리는 거구나. 네, 근데 그 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영상 편집하면은 프리미어 프로 쓰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툴들 쓰지만 결국은 프리미어 프로로 해가지고 영상 편집을 해야 고퀄리티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 정리도요. 결국은 설계의 끝단계에 가면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거의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 사용법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분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내가 막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아이디어들을 막 발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교육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자든 기업가든 아니면 뭐 직장인이든 그 누구든 다 생각은 하고 있고 생각 정리 컨설턴트로서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을 눈에 보이게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 그쵸. 뭐 누락된 생각, 과거에 뭐 하고 싶었지만 못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상처받았던 분들. 근데 진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할 때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하긴 꺼내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아 맞아 요거였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저에게 되게 많이 오세요. 가령 저는 100쇄 이상의 책을 출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책을 쓸 때 베스트셀러 책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가령 저는 생각정리 스킬, 스피치 기획력 이 책들의 표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작가 소개 그리고 서문, 목차, 카피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 그 이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UX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의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책에.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육 담당자분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여기로 연락 주신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 책을 보는 그 독자에 대한 독자층 분석이 엄청 확실하고.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까지도 적어놨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봐드리면은 비포 애프터로 확연하게 다른 그런 컨셉들도 나오고. 강사님 생각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굉장히 많죠. 많은 거네.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환 짤 때 1교시에 뭘 해야 될지 2교시에 뭘 해야 될지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근거 자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사업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그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 정리,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져야 될 아주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하나만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도 꼭 강조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S전자에서 교육을 제가 이제 삼성전자? 예.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신입사원부터 이제 중역 임원분들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조차도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100명 중에 한 10명 들까 말까. 그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1명 들까 말까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업 교육을 받으시죠. 기업 교육으로 제가 이제 출강을 해서 전체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더 똑똑하신 분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는 누구든지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고 정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판이 완전히 바뀌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막연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전이 없죠.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무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물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던져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쉽게 말하자면 자문자답 자문자답. 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세 번째, 답을 하실 때는 정답 하나만 딱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 답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답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거가 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만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셔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역시 생각정리 전문가답게 마지막 정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생각 정리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 꼭 구매해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오늘 이 책 몇 권 이벤트죠? 신간 3권 가지고 왔습니다. 신간 3권. 예,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신간인데요. 돈과 운을 부르는 40가지 신박한 생각 정리의 비밀이라고 해서 실제로 40가지의 생각 정리 방법들을 좀 담아놨어요. 이 책 3명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인 직접 해가지고 예.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복주환 강사님의 인생에 성공과 행운을 갖다 준 단어, 문장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정리 클래스라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슬로건이 상상을 현실로, 생각을 행동으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상상이 있지만 상상을 상상해서만 끝내지 마시고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상상하시는 거, 꿈꾸시는 거 모두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상을 현실로,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라는 단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생각 정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